구독자 여러분과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입니다. 오늘은 한국교무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광명도서라고 있습니다. 생민실상 자매편들인데요.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태양처럼 밝은 생각이라고 하는 한국교무사 초대 사장이셨던 송한 김효령 선생님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부친이 되십니다. 먼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도 운명도 객관화한 자신의 내면이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온 일로 자신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지금 실현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온 일은 일어나왔을 때 비로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면에 잠재해 있으면서 시간적 경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기가 성숙해서 일어나올 수밖에 없어서 일어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적고 계십니다.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하면 가을이 돼야지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뭔가 그것이 성숙이 돼서 일어나올 때는 이게 왜 느닷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올까 하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때가 돼서 일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유심소현이다. 오직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드러나온 것이다. 그리고 씨 뿌린 대로 되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주에 있는 섭리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의해서 점점 더 그가 훌륭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이론적이라서 과연 그럴까 하고 납득이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사례를 들어보시면은 훨씬 좀 납득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이 선행해서 일어나온다 하는 것과 관련된 사례를 선생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발톱이 지난날 살을 물고 들어와서 마침내 발톱을 뽑아버린 그런 동료를 희롱한 일이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자신의 발톱이 안으로 살을 물고 들어와서 수년을 고생한 일이 있다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친이시니까 늘 집에서 모습을 뵀는데 실제로 발가락에 엄지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계속 조심스럽게 깎고 그 다음에 깎고 난 다음에 항상 빨간 약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런 약을 바르시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은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날카롭다고 할까요? 기사에 제목을 뽑거나 이런 편집 쪽의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문장을 압축해서 전달을 쉽게 하는데 아주 능숙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도 아주 전달력 있게 이렇게 압축을 잘 하셨는데 근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오죽 못났으면 지가 지 발톱한테 파묻혀서 고생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셨던 거 아닌가 기억이 납니다. 곧잘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이건 이제 대구지사에 계셨을 때 일인데 이분이 무좀이 너무 심해서 웬만한 약을 써도 안 나으니까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 심한 병을 앓는 분들이 쓰시는 아주 독한 약이 있었는데 그걸 바르셨는데 그게 이제 너무 약이 강하니까 살갗이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스리퍼를 신고 쩔뚝거리면서 걸으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무좀약을 그렇게 좀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쓰는 거를 발라서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좋지 않은 표현을 쓰시면서 예전엔 문둥병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긴 구석이 있어 얼굴이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신 건데 그 한 달도 안 돼서 역시 본인도 무좀이 오셔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쓰고 계시지만은 두 번 다 한 번의 농담이요 희롱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일어나와서 너도 맛 좀 봐라고 하듯이 그 일이 내 일이 되오는 것에 의해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려 드리는 깊은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생각이지만 거기에 뭔가 농축된 마음이 상대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내게 되돌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오지 않았으면 자신은 모르고 지나갔을 일을 자신의 일로 이렇게 다시 맞이해서 그때 내 말로 인해서 상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깨달으면서 어떤 일에도 상대의 부족을 보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사랑을 개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계속 예를 들고 계신데 아버님이 직접 상담하셨던 한 부인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는 60대 부인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초혼도 재혼도 전부 소실자리, 정식 부인이 아니고 옛날에는 뭐 첩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분은 이상하게 초혼자리도 그렇고 재혼자리도 그렇고 그런 소실자리만 중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싫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뭔가 거부할 수 없이 또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일이 괴롭다고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인의 친정 아버지가 그런 소실이라고 하죠. 작은 부인을 4분이나 거느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하고 늘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저 집은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예 그 집은 멀리 길을 돌아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 앞을 지나기가 싫어서.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 자기가 소실 자리에 들어가서 살게 되느냐 하고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쁘다 하고 마음에 깊이 새긴 것, 그것은 내 것으로 되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소실이 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소실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런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서는 소실 하는 것들이 마음에 계속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실의 모습으로 자신이 화해갔던 거죠. 그런 운명으로 다가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 눈앞에 일어나오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내 운명으로 화할 만큼 좋지 않은 것은 깊이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유가 있어서 그렇게 상황이 진행됐을 뿐이지, 그것을 나쁘다라고만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붙드는 순간에 그 일을 내가 내 일로 다시 맞이하게 돼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일이든 좋은 면을 봐야 되는 훈련을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도록 도와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막고 싶은 심정의 생활은 귀가 들리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얼마 전에 그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저희들 한국교무사TV의 더보기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연관단체로서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올리셨던 한 분은 자신의 따님이 이렇게 귀가 거의 10년 세월에 걸쳐서 중이염이 심해서 뭐 고막이 녹아내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는데, 자신이 이송원 선생님의 인생을 지배하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시고 계셨던 그러니까 시할머니죠. 시어머니는 이분은 안 계셨어요. 근데 시할머니 밑에 이제 남편이 크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할머니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지난날에 한탄을 자꾸 자기를 붙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10년을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하고 듣기 싫습니다 하는 마음을 10년을 그렇게 일으켰는데 마침내 자기 딸한테 그런 심각한 중이염의 증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증상을 겪지 않으면 어린 자녀, 특히 15세 미만의 자녀에게 일어나오는 일들은 어머니나 가까운 가족, 특히 어머니가 많은 시간을 자녀들하고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제일 많은 부모의 심정이 거기에 드러나온다고 합니다. 부모의 심정이 드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의 상태에 어울리는 모습이 드러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어머니를 바른 진리의 세계로 이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보시면서 깨닫고, 지난날 듣기 싫어만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한 번도 진심으로 기꺼이 들어드리질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참회하고, 지난날 듣기 싫어했던 마음을 마음에서 다 이렇게 녹아내렸다고 할까요? 참회를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밝아지셨죠. 가벼워지고. 근데 그날부터 딸의 귀가 좋아져서 별도의 특별한 예전과 다른 치료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10년 세월 가깝게 낫지 않던 그런 딸의 귀의 문제가 병원에 가봤더니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저절로 고막이 막혀서 정상적으로 되돌아와 있다라고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나도 지금 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탄만 하거나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일으켰던 것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되돌아오고,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훌륭한 마음이 되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끝에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마경, 이건 불교에 나오는 경전이죠. 유마경 관중생품에 중생제도에 관한 유마거사의 가르침이 있는데 요약하면 중생을 돕고자 하면 번뇌를 제거해야 하고 번뇌를 제거하고자 하면 정념을 행하라고 했다. 정념, 바른 생각을 일으키라고 하는 겁니다. 정념의 반대는 사념이다. 사념이라고 하는 옳지 못한 그릇된 생각을 말합니다. 사념을 사념인 줄 알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고도 이렇게 충분히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충족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인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완전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결핍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또 다른 부인을 두게 되기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님은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정념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근데 아버님은 이렇게 네 분의 작은 부인아 둘만큼 욕심이 많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어떤 조금은 일그러진 편협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상식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은 진리의 세계에서는 헤아려 보고 나쁜 것을 마음으로 붙들지 않도록 돕도록 오히려 그분이 나한테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정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시할머니로부터 듣기 싫은 얘기를 10년 동안 참아가면서 제발 그만하세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참았던 부인의 딸이 귀가 나빠졌던 그런 일의 경우를 떠올려 보더라도 듣기 싫습니다,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한 것만은 내가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기꺼이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힘든 세월을 잘 지내오셨군요. 잘 버텨내셨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위로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한 채로 그냥 내 기분만을 앞세워서 듣기 싫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런 것들이 사념이었구나 하고 알고 그 사념을 갖다 버리고 온전히 진심으로 그 시할머니의 마음을 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정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일으켰을 때 그 정념의 반영으로서 딸아이의 귀에 나타났던 증상도 오로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림자로서 나타나온 일이니까 이쪽에 이제 그 교훈을 섭취했으니까 홀연히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사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존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나약한 별 보잘것없는, 나는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육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우리들 마음이 비롯돼서 모습의 세계로 드러나오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일어나온 일은 전부 자신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드러나온 모습인데 그것을 자기 발전을 도와주는 소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그것과 대립하고 불평하고 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사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은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념, 바른 생각을 할 정도에도 정념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근데 그 정념을 산소가 다해가는 밀폐된 방에서 신선한 공기를 원하는 만큼의 절실한 심정으로 소중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걸릴 만큼으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훌륭한 데를 찾아보고 긍정적인 데를 찾아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두 그 안에는 진짜 훌륭한 것밖에 없다라고 믿고 바른 곳, 밝은 곳, 훌륭한 곳,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어수선합니다만은 물론 국민된 도리로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어두운 데를 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반드시 훌륭한 일이 일어나온다라고 믿고 너무 그런데 비판적인 의식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증폭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항상 훌륭한 것, 밝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으로 찬탄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내 운명이다. 앞으로 다가올 내 운명의 씨앗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 뿌리는 것이다. 이런 기분으로, 그래서 오직 생각뿐이다. 일어나온 일은 우리들의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이런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시면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훌륭한 현실 세계가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태양처럼 밝은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는 한번 계기가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